흩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드디어 찾았네.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너희였구나. 다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빌이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거든. 나빌이 알려줬다고? 허락도 없이 내 행적을 밝히다니. 됐어.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니까. 너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할 거야. 일부를 이미 심판했지만 알아낸 정보는 거의 없어. 말하자면 길어. 방금 몰래 항아리 지식을 파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 있으면 날 따라와. 엄청 복잡한 모양이네. 그래도 사이노와 같이 범인을 잡는다니 우리도 풍기관이 된 기분인걸. 그럼 출발.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뜨끈뜨끈할. 바람과 함께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도다. 일어나라.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여행의 묘미지. 이게 다인가? 저번보다 양이 준 것 같은데. 알게 뭐야.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아. 요즘 관리가 까다로워져서 우리도 물건이 별로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걸? 다음 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아카데미아 놈들은 대체 무슨 꿍꿍이지? 우선 이것들부터 담아줘. 또 어디 보자. 이번엔 좋은 물건이 별로 없네. 죄다 평범한 지식뿐이잖아. 뭐 어쩔 수 없지. 계산이나 해줘. 15만 모라다. 그럼 돈부터 주실까? 돈은 도로 가져가고 사람이랑 물건은 그대로 있어. 너는 사이노? 진짜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이봐, 물건은 일단 버려두고 각자 도망가자. 돈 챙기는 거 잊지 말고. 짜잔, 페이몬 등장. 어딜 도망치려고? 동료? 어떻게 된 거지? 저 자식은 동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귀찮게 됐군. 양쪽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수하자. 어차피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지. 깔끔하게 항복했네. 전에 잡힌 놈들도 이런 식이었어. 이들은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최하층의 판매자일 뿐이거든. 한 가지만 묻겠다. 이 항아리 지식은 어디에서 들여온 거지? 딱히 정해진 구매 장소는 없어. 윗선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5일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 물건을 갖다 줘. 다음 배송은 언제지? 몰라. 정말이야. 원래대로라면 3일 전에 물건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번엔 물건은커녕 그림자도 못 봤다니까. 이 항아리 지식도 8일 전에 받은 거라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사흘 전에 물건을 못 받은 이유라면 알아. 그때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 윗선이라는 자가 소식을 접한 후 저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은 모양이네. 방금 도망칠 때 나한테 동료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얻은 정보지? 네 이름은 장사 첫날부터 들었어. 윗선이 네 정보를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했거든. 결국 붙잡혀버렸지만 이제 보니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방금 본 것처럼 상대는 내 계획을 알아챈 뒤 진작에 숨어버렸어. 겉으로는 잔챙이밖에 드러나 있질 않으니 몇 명을 잡아들이든 무용지물이야. 다른 경로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항아리 지식을 파는 큰 상인이. 응? 있잖아, 돈. 의심되는 자가 있는 건가? 나도 함께 갈게.
내가 너희 대신 그 자를 심판하지. 심판? 그렇게 위험한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 사이노랑 도리를 만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군. 이 두 사람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그 다음에 계속 정보를 수집할 거야. 혹시라도 무슨 소식을 듣게 되면 카라반 수도원으로 날 찾아와줘. 거기 너 앞으로 항아리 지식은 사지마.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항아리 지식이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알았어. 치, 쓸데없는 참견은. 이봐,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 항아리 지식을 사고 파는 것은 서로 원해서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와서 회방 놓는 거잖아.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물건을 아카데미아에서는 계속 감추기나 하고 자기네들이 독점하려는 거 아니야? 아카데미아에서 이미 항아리 지식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 질색이야. 내가 얘기한다고 한들 듣지도 않겠지. 다만 너의 행동이 항아리 지식 밀수를 더욱 창궐하게 할 뿐이라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군. 다음번에 또 발견된다면 내 개인의 명의로 너도 같이 심판해주마. 여행자 페이몬, 먼저 가볼게. 겁낼 것 같냐? 가서 도리에게 물어보자. 연줄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평소에는 카자르자르 궁에 있었지? 그럼 출발하자.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가 날 팔아먹지 않아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어디로 가서 숨을지 생각하느라 꽤 골치 아팠을 거야. 아니, 얼마 전에 항아리 지식 장사를 그만뒀거든. 왜? 그만뒀다고? 그래. 요즘 항아리 지식이 자꾸 많아져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없게 됐으니까. 그놈들이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 난 남들이 남겨놓은 찌꺼기를 먹는 습관은 없어. 사람이 돈을 벌려면 크게 벌어야지. 비록 배후에 있는 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내 비밀을 지켜줬으니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을 좀 알려줄게. 그놈들이 좀 선을 넘다 보니 나도 놈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거든. 그래야 내가 이어받... 어깨를 바로 잡는 게 좋으니까. 너 좋자고 하는 거겠지. 항아리 지식의 가치를 얕보지 마. 각종 지식을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고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물건이 비싸게 팔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메르처럼 넓은 곳에서는 수요가 결코 적지 않아. 생산 원가도 높지 않으니 운송비만 조금 쓰면 일확천금할 수 있어. 그러면 아카데미아는 왜 항아리 지식을 못 팔게 하는 걸까? 복잡한 지식을 쉽게 얻고 머리를 쓰지 않아도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일처럼 들리지.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지식을 얻는 건 본래 복잡한 일이야. 내가 물건을 팔 때 먼저 여러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항아리 지식은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최소 2개의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첫째, 이 지식을 그 어떤 것보다 믿게 되고 잊기도 매우 어려워. 즉, 잘못된 지식을 얻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둘째, 장기간 과다 사용하면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결국 지식을 저장할 수밖에 없는 도서관이 되어버려. 으아, 그렇게 위험하다니.
너도 예전에 항아리 지식을 사용한 적이 있잖아. 어디 아프다든가 하지 않아? 물론 조금만 사용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나도 예전에 팔았던 거고. 약물 같은 거야.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몸에 오히려 피해가 가는 것처럼. 문제는 사용량에 있지. 말이 길어졌네. 어쨌든 그자들이 마구잡이로 항아리 지식을 팔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좋을 게 없다는 거야. 더 심각한 건 시장에 유입된 항아리 지식에만 신경 쓰면 그들의 함정에 빠져든 셈이지. 내가 알기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항아리 지식으로 귀적의 사원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장사지. 귀적의 사원? 그게 뭐야? 전설에 따르면 귀적의 사원은 저광시기의 유적이라고 해. 그곳에 있는 보물을 얻게 되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지. 다만 이건 아카데미아에서 금지한 연구이기도 해. 소문에 의하면 최근 사막에서 경매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 희귀한 항아리 지식이 판매되고 있대. 그중 귀적의 사원과 관련된 것도 있나 봐.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아리 지식은 눈속임이고 그들의 진짜 목표는 귀적의 사원일 거라고 추측했지. 귀적의 사원을 연구하기 위해선 각종 기초 지식이 필요해. 연구팀을 빠르게 만들려면 항아리 지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경매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는 흥미도 있고 실력도 갖춘 민간 연구자들이 참여하길 원해서일 거고. 게다가 귀적의 사원을 꼭 찾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경매회로 귀적의 사원에 관한 항아리 지식의 가격을 높여서 한몫 단단히 잡는 것도 모두가 기뻐할 만한 거래겠지. 그렇다면 사막에서 열리는 그 경매회에 한번 가볼까?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렇다면 이쯤에서 두 사람에게 한정판 사막 특별여행 패키지를 소개할게. 경매회 위치가 표시된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말했지? 난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여러 준비를 한다고. 그럼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오! 하나당 고작 50만 모라라니 완전히 이득이잖아. 페이몬 전용 패키지는 50% 할인이 더 들어가서 단돈 25만 모라에 가져갈 수 있어. 엄청 비싸. 걱정 마. 사이노가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했지? 이 비용은 사이노에게 청구할게. 일이 전부 끝나고 나면 시간 날 때 사이노에게 상해에 와서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해줘. 바로 날 찾아오라고 하진 말고. 그럼 들킬 테니까.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이 설마 잡아떼거나 하진 않겠지?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경비가 드니까. 조금 더 받을까? 어서 돌아가자. 이대로 더 있다간 모라가 다 털리겠어. 사이노, 다 알아왔어. 그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사실 귀적의 사원이야. 또 그 사람들이 사막에서 경매회를 여는데 거기에 귀적의 사원에 관한 항아리 지식이 있대. 귀적의 사원. 정보의 출처는 묻지 않겠다만 믿을 수 있는 정보야? 귀적의 사원에 저광 시기에 남겨진 보물이 있다던데 사실이야? 반 정도는 사실이야. 그것은 저광 시기에 어떤 알려져서는 안 되는 교파가 만든 비밀 장소고 확실히 보물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과거의 연구 자료로 봤을 때 귀적의 사원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해. 절대로 평범한 유적이 아니기에 아카데미아에서는 그 누구도 연구하지 못하도록 금하라고 명했지. 만약 배후의 원흉이 항아리 지식을 사용해서 연구 자료를 옮기고 연구 인원을 확충하려 한다면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어찌됐든 사막에 꼭 한번 가봐야겠네. 최근 귀적의 사원을 연구하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하지만
아카데미아에든 민간에든 아직은 남아있지. 귀적의 사원의 보물을 얻은 자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소문이 있거든. 심지어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해. 수많은 사람에게 생사는 가장 큰 유감일 테니까. 소문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도 환상을 가지고 광적으로 추구하기 마련이지. 그 덕에 귀적의 사원에 관한 연구를 계속 금지해도 근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항아리 지식 안의 자료가 어디서 온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힘들기도 하고. 경매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고 있어? 좋아,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 그 전에 우리에게 붙은 꼬리를 처리해야겠어. 꼬리? 맞아. 우선 마을에서 떠나자. 우리가 움직이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사소한 일은 내가 처리할게. 든든한데.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출발할 때가 됐어. 자유롭게. 잠깐, 사막에 가려는 거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너희는 누군데? 알 거 없어.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전하러 왔다는 거지. 네가 사이노인가? 네 얘긴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너무 깊이 관여한 것 같더군. 계속 조사하면 제 아무리 너라도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 둘, 이 일과 관련도 없는 녀석들이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지? 맞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확실해? 사이노, 넌 공로를 원하는 것뿐이잖아. 고영주께서 너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도 한 발 후퇴하시겠다고 하더군. 항아리 지식 판매를 줄여 너희의 조사가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지. 수익의 일부를 너에게 나눠주신다고도 하셨다. 명성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딱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네 제안을 수락할 이유도 떠오르지 않는군. 더 말할 필요 없다. 비켜. 그렇게는 못하지. 받은 게 있으니 돈값은 해야 하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시겠다면 이쪽도 사양하지 않겠다. 너무 가까워. 놀아보자고. 덩굴 삼세. 무의미한 반항이군. 도망칠 수 없다.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총 공격을 시작하지. 바람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바람과 함께. 진짜 두고 보자고. 사이노, 이 일에 간섭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널 방해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가자고. 아니, 설사 잡는다고 해도 별 정보를 얻지 못할 거야. 함정일지도 모르고. 미안, 너희까지 위험에 말려들었네. 나랑 같이 다니면 누군가의 원한을 사는 일이 많을 거야. 당분간은 조심해. 잘 때도 눈 감지 말고. 아니, 눈 뜨고 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글쎄, 어쨌든 조심해. 용병단은 실수하면 업계 평가에서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보복성이 강한 곳도 많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노려 습격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예전에 한 선배와 파트너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그땐 내가 경험이 부족했지. 사건이 종결되고 경계를 좀 늦췄는데 잔당의 습격을 받고 말았거든. 선배는 나를 지켜주다가 칼에 맞았고 우리는 힘겹게 상황을 수습했어. 그때 이후로 난 더욱 신중해졌고 잠잘 때도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그 선배는 아직 잘 계셔? 손목뼈에 금이 갔고 2달 동안 휴양한 뒤에야 회복하셨어. 다행히 후유증 같은 건 없었지만
작년에 선배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무직으로 옮기셔서 더 이상 나처럼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셔. 그 선배의 이름은 타지 라드카니. 덕망 높은 풍기관이지. 앞으로 너희도 그와 만나게 될 거야. 어쨌든 이 일은 매우 위험해. 난 이미 적응했지만 너희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걱정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험한 게 있는지 예의주시할게. 그래, 걱정 마. 이런 상태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거야. 사건이 끝나면 내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함께 처리할 테니까. 더워. 어디 서늘한 곳 없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조금만 더 참아.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여기도 쉬기에 적합하진 않아. 알았어. 사이노, 넌 안 더워? 물론 덥지. 하지만 이미 익숙해졌어.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난 더 못 버틸 것 같아.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의지력으로 버티는 거야. 힘을 빼면 더욱 피곤해질 뿐이니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봐. 머리가 몸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가서 긴장을 푸는 거지. 알았어. 근데 안전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도 꽤 안전한 것 같은데? 봐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고 주변에 딱히 몬스터도... 이 정갈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조심해. 이놈들 뭔가 이상해.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사부의 창수를 감상하라고! 누룽지야, 불을 뿜어라! 이곳에 전갈이 있을 줄이야. 이건 평범한 전갈이 아니야. 봐, 집게에 번호가 있어. 이건 인간이 사육한 전갈이야. 우리가 경매에 가는 걸 원치 않는 자가 있는 모양이네. 전갈들을 보내 우리를 포위한 거지. 어차피 주위도 모래로 가득하겠다. 우리가 당해도 알 사람이 없을 테니까. 위험했어. 우리가 경계를 풀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 사막에는 고정된 길이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올 줄은 어떻게 한 거지? 가만히 있어봐. 역시 이걸 너한테 붙였던 거군. 이게 뭐지? 묘름파가 만든 소형 위치 추적기야. 이걸로 소유자의 대략적인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지. 이 장치는 대량 생산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어디서 구한 거지? 묘름파 학자가 연루되어 있나? 이상한데. 이런 게 어떻게 얘한테 붙어있던 거지? 아마 용병들과 싸울 때 붙여진 걸 거야. 당시에 꽤나 혼란스러웠으니까 못 알아챈 게 당연해. 사이노가 발견해서 다행이야. 어서 버려버리자. 아니, 일단 가지고 있어. 아마 쓸모가 있을 거야. 계속 경매회로 가자. 여기에 오래 있으면 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또 이 녀석들이야? 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자유롭게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도다. 이상하네. 여기가 경매회가 열리는 곳인가? 그러게, 정말 아무도 없어. 휴식 시간인가? 용병단을 쓰러뜨린 다음 우리는 곧바로 이곳으로 왔어.
혹시라도 소식이 새어나갈까봐 이렇게 급하게 온 건데 결국 허탕치고 말았네. 여기에 있던 사람이 위치 추적기로 우리의 동향을 확인하고 먼저 철수한 걸 거야. 이제 어떡하지? 찾아야지. 모든 항아리 지식을 옮길 시간은 없었을 테니 여기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제대로 찾아보자. 뭐 찾은 거 있어? 딱히 특별한 건 안 보이는데. 귀족의 사원이 기록된 항아리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들이 가져간 걸지도 몰라. 괜찮아. 내게 다른 방법이 있어. 너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 난 이곳에 남을게.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에서 만나자. 건질 게 있을 거야. 급하게 떠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도 많이 있으니 이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확실히 떠난 다음 누군가 치우러 오겠지. 위치 추적기를 갖고 저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의 거리까지 가줘. 알았어. 그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미끼가 되는 거지? 좋아. 그럼 바로 출발! 여긴 너에게 맡길게. 걱정 마. 그들이 돌아오면 절대 떠날 수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힘들어라.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괜찮겠지? 좋아. 그럼 여기서 좀 쉬다가 사이노한테 돌아가자.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은데? 경매의 장소로 돌아가 볼까? 사이노는 건진 게 있을지 모르겠네. 출발할 때가 됐어. 씨! 정말 잡았어! 흥! 네가 배우에서 이를 꾸민 녀석이야? 어서 알고 있는 걸 부시지! 나타나자마자 바로 손을 쓰지는 않고 옆에서 조금 지켜봤어. 배후의 주모자는 아니지만 꽤 급이 있는 상인일 거야. 그렇지? 역시 사이노, 보는 눈이 있군. 당신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걸 탐내지는 않았을 텐데. 탐내다니 무슨 뜻이야? 당신들이 온다는 걸 알고 각지에서 온 항아리 지식 상인들은 바로 뿔뿔이 도망갔어. 물건들을 전부 챙길 새도 없이 말이야. 이 물건들은 이제 주인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손에 넣기만 한다면 한탕 크게 할 수 있지. 물론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지만. 누가 항아리 지식을 만들어 파는지 알고 있겠지? 손 좀 봐줄까? 아니면 직접 말할 건가? 직접 말하지. 하지만 그 전에 장소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당신들과 있는 걸 누가 본다면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빠질 거야. 그럼 어디로 가지?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좋겠군. 아루 마을에 있는데 거기라면 안전해. 좋아. 여행자, 위치 추적기를 버려. 가서 확인해보자. 이봐! 수작 부릴 생각 말라고! 날 너무
아빠, 다녀오셨어요?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내 딸 사이민. 낯을 좀 가리는 편이야. 자, 먼저 가서 놀고 있으렴. 아빠는 손님들과 잠깐 대화 좀 할게. 네. 사이노의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난 페이몬. 이쪽은 여행자야. 솔직히 혼자서 다니는 사이노에게 동료가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위치 추적기가 멀어지는 걸 보고 사이노가 허탕치고 돌아갔을 거라 확신했지. 하지만 날 잡았어도 이 말은 해야겠어. 이쯤에서 조사를 그만둬. 왜지? 제조, 판매, 이익 분배. 단계마다 적으면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이 있어. 높은 이윤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몰려든 거지. 사람들은 어렵게 만든 산업 사슬을 어떻게든 지키려 할 거야. 아무리 당신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령 정말로 해내더라도 당신에게 고마워할 사람은 없어. 당신 스스로도 괴롭게 느껴질 거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신념이 있지. 더 이상 할 말은 없군. 아빠, 이것 좀 마셔요. 손님들 것도 있어요. 아이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는 것도 잊었네. 고맙다, 얘야. 괜찮아요. 저기 차가 너무 써서 아빠한테 받은 사탕을 넣었어요.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정말 착하구나. 사탕 아직 남았니? 없으면 아빠가 다음에 또 사주마.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참여한 사람들은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보아하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 개인적인 요청인 셈이지. 내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고질병을 앓았어. 심장과 폐가 일반인들보다 약해서 조금만 격렬한 운동을 해도 기절하거나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고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 살았어. 평소에 먹는 약이 많아서 돈도 많이 들지. 소상인에 불과했던 내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돈이 한참 모자랐어. 하루하루 딸이 약해져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중 누군가 큰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날 찾아왔어. 항아리 지식 장사? 맞아. 덕분에 돈을 벌어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지. 딸이 점점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기쁘던지. 나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 당신에게 있어서 항아리 지식을 밀수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살 길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말까지 한 거야. 이제 그만해, 사이노. 부디 우리에게 살 길을 남겨줘. 이럴 수가. 우리가 항아리 지식 판매를 금지한다면 아이는... 난 꼭 진실을 알아야겠어. 저 아이의 병은 내가 치료해줄 사람을 구해주지. 하지만 그렇다고 항아리 지식 밀수권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 별개의 일이니까. 예상했던 대답이군. 하지만 난 그 말을 들은 걸로 충분해. 계속 조사를 하겠다면 집 뒤편을 확인해봐. 그곳에 얼마 전에 들여온 물건이 있어. 그걸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나 많다니! 몇 상자씩이나 있다니. 게다가 이건 상인 한 명의 거점일 뿐이고 이 정도 양은 절대로 작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설마 정말로 아카데미아가? 하지만 이 많은 물건이 드나드는데 심사를 하지 않았을 리도 없고. 이 항아리 지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설마 이게 귀족의 사원이 기록된 항아리 지식일까? 아마 그럴 거야. 잠깐. 이건 풍기관의 통행 허가 인장이야. 이 표식이 있으면 풍기관이 안에 있는 물건을 이미 확인했다는 뜻이지. 위치 추적기를 봤을 때부터 아카데미아 사람이 참여했다고는 의심했지만 이 많은 항아리 지식을 어떻게 아카데미아 밖으로 반출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 알겠어. 이 인장만 있으면 화물이 아카데미아를 드나들 때 2차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가 조사하길 원치 않았던 거야. 풍기를 해치는 게 풍기관이었다니. 대단하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이 항아리 지식이 아카데미아에서 만든 거라면 귀족의 사원에 대한 항아리 지식도 아카데미아에서 보존 중인 연구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 자료실에서 기록을 조회하기만 하면 누가 배우의 인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내 신분으로 아카데미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그들의 경각심을 깨워줄 뿐이야. 이 일은 네가 대신 조사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빌에게 널 자료실로 데려가달라는 편지를 쓸게. 우리한테 맡겨. 너희가 조사할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배후의 인물에 대한 단서가 아카데미아를 가리키고 있지만 상대는 아카데미아 밖에서도 꽤 세력을 갖춘 상태야. 바알이한테 다른 상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난 남아서 먼저 준비를 할게. 새로운 게 발견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